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희 위원장님과 김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호식 주택과장입니다. 최용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1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5개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33쪽 기금 조성 계획 및 35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5개 광금을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수익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조 수익계획으로 예탁금 이자 2,507만 4천 원, 37조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을 2,507만 4천 원을 정해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조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대비 2억 8,910만 3천 원이 증액된 312억 6,81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조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7,437만 8천 원이 증액된 415억 45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20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기정 대비 6,780만 원이 감액된 34억 5,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공고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디자인 공무 운영비 및 시상금, 국내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조 도시개발과 소관 기정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922만 9천 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국내 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207조 건축허가 소관 기정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25억 3,6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불법 농지 감정 평가 수수료 및 국내 여비입니다. 208조 주택과 소관 국토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3억 3,287만 8천 원이 증액된 321억 9,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각종 심사수당 및 위기과정,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세대 감소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10조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 대비 3,87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사수당 및 지적재주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조 소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1,618만 8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1,618만 8천 원을 각각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그의 수입 등 2억 5,783만 6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2억 5,783만 6천 원을 각각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조 통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4,136만 1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예비비 등 4,136만 1천 원을 각각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이자 수입 13억 1,714만 7천 원을 세입 예산으로 예탁금 13억 1,714만 7천 원을 각각 정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조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7천만 원,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원 등 5개 사업 추진 시 중국 미도래에 따른 총 8억 2,186만 7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조 주택과 소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지급기한이 2024년 12월까지 임에 따라 11억 4천만 원과 평택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040만 원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 2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83조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은 민간 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에 8억 8,480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조성 계획은 수입 1,755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총 9억 235만 5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5조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조 수입은 공공이자 수입과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수입, 예치금 희소 등 5억 7,539만 2천 원이고 88조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5억 7,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조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368만 4천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운영 조성은 수입 4억 8,724만 원입니다. 지출은 5억 2,312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0억 9,7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95조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은 5개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증지 수입, 5개 광고물 위반 이행 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과 예치금 희수 등 6억 335만 1천 원입니다. 98쪽 지출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시대 관리비, 시공고 예치금 등 6억 33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7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659만 3천 원이 증액된 327억 4,994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조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894만 8천 원이 감액된 381억 9,828만 7천 원입니다. 소관별로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540만 5천 원이 증액된 29억 5,1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도시 디자인 관리 구축의 경관 광장 공공요금 6,900만 원 중 1,8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나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경관광장 공공운영비는 기존 안성 IC 경관광장 1개소 및 지난 10월 31일 인수받은 고덕 신도시내 백령광장 5호와 6호 또한 내년 1월 인수 예정인 고덕 신도시 로데오 광장 2개소 총 5개소의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신규 시설물로서 명확한 산출 기준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 2024년도 관리 운영 후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천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6,123만 2천 원입니다. 39쪽 건축허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535만 원이 감액된 17억 2,512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의 감리, 정자 건립과 개보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조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1,941만 1천 원이 감액된 317억 2,36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시 재정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지원 사업비로 약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토지정목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4,959만 5천 원이 감액된 14억 3,67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 요인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조 서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은 2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공공채비지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조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9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변경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삭감 사유는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 예산 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용역비는 장기 미매가 학교 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서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된 학교 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함입니다. 상기 용역은 방치된 학교 용지 변경 사항은 물론 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공공기업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하니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29조 통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8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환지청산공 교부를 위한 시설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4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구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2억 5,305만 3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 2,240만 3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들을 포함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내년에도 평택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도시 발전이 정말 빠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pen 끝에 평택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 중요성을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들 위주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20페이지입니다.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 이 예산이 일부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 국장님 그 제안 설명 주시는 과정에 들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23년도에 6,900을 세웠는데요.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 시설물 인수인계가 10월 달에 돼서 실적으로 집행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평균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그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불합리하다는 전 상임위 의견이 있고 네네. 저희가 이제 그 1,800만 원을 이제 감액하는 거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에 네. 조금 뭐 가능할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조정된 부분인데 혹시 또 시설물 운영 관리하면서 이게 뭐 딱
이 계산상으로 맞지는 않으니까 그럴 수 혹시 있죠. 모자르면 네. 추경에 모자르는 부분은 좀 일부 더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인데요. 고령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셉테드 관련된 디자인들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술직 분들 위주로 이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안 됐나 보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된 거는 11월 달하고요. 12월 달에 저희 그 시에 기술직 위주로 2회에 걸쳐서 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한 번 남고요. 1회는 했습니다. 11월 달에 예, 하셨나요? 했는데 이제 집행이 안 된 그쵸.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그 시 실국소장 그다음에 각 과장 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좀 그 간부회의 때 그 대상으로 좀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기술직 위주로는 11월에 실시했고 간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12월 달에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 제한 도시 개발 사업인데요. 새 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이 지구에 대한 회계 검사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계 검사는 지구 계획이 개발이 되다가 어느 시기에 회계 검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 이제 도시개발법에 보면 회계검사를 특정하진 않고 행정검사를 할 때 회계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필요성에.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뭐 지금 민간 사업지구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매년 시행하기에는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또 그 도시개발 사업 민간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두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민간 도시개발 사업직을 이제 순환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회계 검사를 행정 검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에 세 곳을 적어 주셨는데요. 송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착수가 안 들어간.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내년부터는 제안을 할 본격적으로, 것이라고 생각을- 예,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 겸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행률이 0%인 거는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회계 감사는 그 다 끝났습니다. 지출이 좀 안 됐을 네, 뿐이고요. 지출이 예.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다 지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번 회기 때 좀 보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30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과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이제 건축사분들이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검사를 해주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택의 도시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건축량이 조금은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전년 대비 약 200건 정도 지금 허가는 줄어 있습니다. 200건 정도. 예, 1,400건에서 1,200건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정확치 않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이 건축허가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 검사 현장 조사에 대한 예산도 좀 줄어도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시에 이제 그 각종 그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개발지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년에 비추어서 이게 지금 현재 뭐 한 번도 남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예산이. 그래서 그 이제 내년도 추경에서 남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반납을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확보를 하는 이 정도 것이 예산은 확보해 놓는 네. 것이 타당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사업인데요. 이 경비 하시는 분들, 청소 노동자분들 휴게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까? 49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건 휴게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제 자부담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이 비용은 개소당 시에서는 이만큼을 지원해 준다고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안 적혀 있어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휴게실 개선에 대한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잘 집행이 됩니까? 이게 이제 그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이제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집행률이 안 돼 있고요. 아, 올해 처음 예,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마지막 거의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은 거의 한 90% 이상 이제 집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법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경비 노동자들 만들어내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의무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게 조치가 되어야 되죠?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노동 쪽에서 하는 그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저희 쪽보다는 그쪽에서 과태료나 이런 걸 물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계돼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비 초소 13개소, 청소 12개소인데 이거는 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한 아파트 안에도 여러 개의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중심 계상해서 13개를 말씀을 주신 건지 아니면은 한 아파트에도 3개가 있으면 하나, 둘, 이거는 셋 이렇게 단지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단지 기준 네, 13개 단지, 뭐 13단지의 청소 13단지의 12개 청소와 경비 시설 개소당 그러면은 한 단지에 3개의 그 경비 초소가 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네, 단지당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당 500만 원 최대로 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네, 단지당이니까 개소당이나 단지당입니다. 아, 단지당. 네, 적은 금액이네요. 이 단지 개선해야 되는 단지가 조사가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될 곳들이. 네, 올해 사업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해당되는 단지들이 이제 오래된 단지들, 이제 그렇죠. 신축된 아파트들은 거의 다 거의 이런 뭐 시설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야지 다 완료가 될까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내후년도까지 내후년도까지. 되면은 어느 정도는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그게 이게 매칭 예산 편성이 도비를 해서 매칭 매칭비로 사업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시, 임의적으로 또 4시가 조금 높여놓으면은 돼서 향후에 도비를 프로테지를 좀 못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예산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52페이지에 그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오늘 12월 12일 날 예비후보 등록 시작돼서 거리 현수막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예산과 함께 이 기금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 처리하는 비용이 이제 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태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주간 3명, 야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6분이 본청 관할만 담당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청 관할만 됩니다. 그러면 출장소는 따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따로 있고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되는 기간제 인부임 주말 7명을 활용하시는데 이거는 본청 관할뿐만 아니라 다른 네, 양 양대 충자소 전부 다 양 포함되는 거예요. 예. 출장소까지 관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대책도 세우고 그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오셨는데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마 평택시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이 많아서 분양이 의원님들 많아서.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이해 추경에 네. 수거보상제 때문에 또 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절차도 좀 개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수입 지출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맞추는 식으로 내년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을 맞추신다는 말씀은 기금, 그러니까는 불법 광고물을 과태료는 기금으로 쌓이고, 근데 기금에서 보상금은 나가고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수입은 저희가 직접 그 이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수거보상제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수거보상제 쪽을 좀 어느 정도 과태료를 다 부과하십니까? 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금 저희 이 기간제 근로자고 공무원이 이 수거하는 거에 한해서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요. 일반인이 뛰어서 그 장당 그 수거보상제를 하는 거는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떼셔서 과태료가 많이 나가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있을 테고, 민간이 열심히 떼서 보상금을 받아 많이 갚아가시면 기금이 좀 불안해질 테고, 이런 양면성이 좀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주간 야간 본청 관할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해 주시는 분 6분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분들이 2인 1조나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2인 1조나 3인 1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아, 있습니다. 2인 1조나 3인 1조로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차량은 시에서 여기에 그 국에 있는 차량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 과에 소속된 차가 3대밖에 없으신 것 같아서. 예,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 현재 트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도 하나씩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로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열심히 이거를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시기에는 민간에서 떼어오시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근무자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불법 광고를 떼 주실 테고, 근데 기금에는 180톤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나 수거가 됐습니까? 뭐 아직 남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세운 만큼 전부 다 수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더 늘려야 되는 톤수 오늘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 폐연수막 소각 폐기물 부담금은 120톤을 산정하신 것 같고, 기금의 수거 폐기 예산은 180톤을 계산하신 것 같아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다른 60톤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거는 그 저쪽에서 있는 그 폐기물 부담금 같은 경우는 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면 크게 이런 그 산정 쪽에서는 조금 사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금액이 뭐 톤당 키로당 10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이제 기준치가 120톤을 수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180톤을 수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기금과 본 예산서의 내년도 수거 목표량이 틀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요거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표치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안 맞는 내용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요.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80페이지입니다. 토지 정보과인데요.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 주민참여 예산 7,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최초의 주민분이 제안을 하셨던 사업과 약간은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이 참여 예산 주민이 제안한 거는 그 한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의 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면서 이 제안이 좋다 그래서 이 3개 권역으로 좀 해서 기준을 150개에서 해서 450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그 주민 참여 그 제안보다 조금 개설수는 좀 많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주민분께서 이 시민분이 제안을 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 자체가 발광되는 표지판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것보다는 현재 주소명이 다 붙어 있으니 그 위에 그것이 잘 보이게 하는 조명을 달아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조명 설치 사업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아직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발광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전국에서 여러 군데 사례를 좀 봤습니다만은 발광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사후 관리도 그렇고 예산 그러니까 건당 그 예산도 단가가 높아지시겠죠. 그 네.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형이냐 아니면 그 결합형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조명형 하고 있는 그 업체들하고 지금도 현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행안부에서 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체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면 이제 산출 내역과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어떤 거를 설치할지 이제 안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요. 네. 지금 조달청에 올라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그 관내에 진이면에 이 조명 기설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안산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그 업체도 저희가 방문 요청을 해서 며칠 전에 그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5만 원 정도의 한 건당 15만 원 정도의 그 단가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진이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온 업체도 그렇고 이 정도의 단가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지금 여기 그 예산 서류도 보시면 건물 번호판하고 그다음에 조명 설치 같이 해서 그 단가를 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일체형으로 하면 이 정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형으로 하면요. 예, 분리형으로 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체형으로 해도 이 정도 단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일체형으로 하시면은 단가가 높아져서 고민이시라고. 아, 그것은 발광형입니다. 저희 그래서 발광형은 네네. 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제안자와 이 사업이 변형이 되면 상의는 하십니까? 제한자뿐 아니라요. 저희가 그 설치할 주민들하고도 전부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해주신 분은 이제 그 취지, 그러니까 이제 통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주소를 맞습니다. 받기 어렵다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취지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형이 되면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자에 담아주신 이 샘플이 이제 진이면에 있는 산단에서 산단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죠? 근데 이게 어제 조달청 들어보니까 단가가 7만 원이에요. 조달 단가가. 네. 네. 그러면은 이걸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15만 원 안에는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 과정에서 지금은 단가는 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그 16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이제 450개에서 더 광범위하게 주민을 위해서 저기를 할 거고요. 이게 그 경찰서하고 꼭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는 다 보완해서 예?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저 설치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최진구 의원님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태양열 발광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정이 될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선정됐다 할지라도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지만 이러한 모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이 선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서 올라와서 이것이 사업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참여제의 어떤 문제점이면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 선정을 할 때 주민 그 참여 이용과 또한 담당 부서와 신중하게 현장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서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의가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협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오래된 주택가라든지 가로등 설치만 가지고 어려운 그런 야간에 어두운 그런 지역 또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취지와 노출돼 목적은 있는 참 지역. 좋은데 예.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서 차질 없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차질이 빚어져서 이제 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조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1억 1,600으로 이제 동일하게 내년에도 이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에 있어서 이 위원회 중에서 그 유니버설 디자인하는 전문 위원도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그 위원회는 도시 경관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가 네네. 있고, 예, 해서 그 횟수나 이 참여자의 그 위원 참여 이거를 계산을 해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본 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네. 하는 거는 위원회 10명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위원도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위원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은 확인을 좀 해서 네네.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이원에 이제 다가구입으로 이제 500이 올라왔어요. 전년도하고 같이. 그럼 이 위원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10명에 35회 이분들이 회의 위원회 하는 데 들어가는 다과의 구입비인가요? 네, 그 회의 그 할 때 다과 구입입니다. 그런데 다과 구입비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10,000원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500이었을 때 10명이 35회를 해요. 그럼 다과 구입비로 할 때 인당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계산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네네. 보통 이제 그 2시간 내에서 끝나면은 이제 크게 지장이 없는데 보통 이제 회의가 그 장시간 길어지고 하니까 이제 커피하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회의가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과 구입비는 있어야 되나 이게 너무 가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인당 다과로 하기 때문에 식대가 아닌 다과로 했을 때 500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인당 10,000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다과비를 이렇게 과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이었었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거 디자인 마인드에 대한 이제 교육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 원리 및 적용 사례를 위해서 이제 또는 도시공간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여기에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겁니까? 2회로 돼 있으면 좀 전처럼 그 집행률은 0인데 이제 1차로 이제 기술직 공무원이 받았고 2차 12월 달에 이제 간부급들이 받으신다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육을 꼭 이렇게 11월, 12월에 받아야 되는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거를 미리 좀 받아서 인식 개선에 좀 확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그런 공무원분들의 이러한 그 디자인 마인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무를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을 이렇게 늦게 받는 게 꼭 맞는 건지. 저희가 이게 이제 매년 이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직 위주로 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자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강사 고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육은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디자인 마인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아니면 공공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 이거를 좀 접목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예산도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이런 예산에는 과감하게 좀 예산을 해서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서 인식이 돼야지만이 먼저 공무원들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일반적인 어떤 사업하는 시민들도 어떤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의원님 겁니다. 말씀
그 해주신 거 참 저희한테 많이 좀 되새기게 지금 되게 됩니다. 저희가 좀 본 예산을 세웠으면 조금 교육을 뭐 상반기나 이렇게 하반기 나눠서 했으면 더 좋은데 조금 뭐 올해 조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24년도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그 9월, 10월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 기술직만 하지 말고 간부 공무원도 좀 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 어떠냐 그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 그 간부 회의 때 저 별도로 그 이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범 삼아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교육은 전 공무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부 회의 때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전 공무원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간부 회의 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내년부터는 더 저기 해고요. 네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야.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그 내년도에는 뭐 기술직 올해까지는 기술직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전 직원에 관심 있고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기관이나 그런 데 해서 더 많은 직원이 어차피 이 한 번 교육하면 강사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저희가 한 3번 정도 하면은 이 100만 원 가지고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강사를 지불해서 지금 저희 직원은 3시간을 합니다. 이제 간부 공무원은 이제 조금 축소해서 할 거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 그린 리모델 지원 시범 사업이에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집행률이 25%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어떤 노후된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창호 교체나 단열재 보강을 위해서 그린 리모델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 또한 집행이 지금 25%거든요.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춥기 이전에 편성이 되면은 해야지만이 이러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겨울을 조금 더 단열재 보강을 해서 네.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25%의 집행률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말씀해 올해 처음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해당 아파트, 그러니까 해당 공동주택에 이제 안내문을 뿌려서까지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이번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 집행률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본 사업하고 또 주민 참여 예산이 또 1억이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이 초기의 시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너무 이제 조금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올해 내년에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해서 초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전년도에 올해 세워져서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빨리 그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홍보가 돼서 이제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처음에 네, 이제 네.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네. 그만큼 홍보나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이 초반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해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51쪽 보시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인데요. 이제 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제를 둬서 이거를 이제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광고물 근절을 이제 야간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년 23년도에는 6,400에서 이제 4,100인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이거를 그 야간이라고 하나요? 이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체로 보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불법 광고물들은 낮에 보일 때보다는 밤에 안 보일 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야간 이제 6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10시까지 해서 이제 어떨 때는 7시부터 시작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짜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겨울에는 좀 이제 빨리 이제 네, 네, 어두워지면 이게 시간 조율을 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탄력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좀 틀리게 네. 저희 그 전단지 야간에 보면은 상업 지역에 보면은 네네. 명함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거 이거를 전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감축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분의 하는 일이 이제 홍보 전단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예. 예, 아무래도 한다는 저희가 이제 얘기인가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경기 탓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단지 이런 게 뿌리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한 명 정도 감안을 해서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현재 예상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물 보관 창고 이제 임차료로 360이 올해와 내년도 이제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창고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임차하는 거고요. 그래 임차하는 창고가 이제 민간하고 계약하는 거고요. 이제 네네. 하게 된 이유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하고 나면 30일 동안 법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서 난 다음에 네.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30일 동안 할 수 있는 창고가 저희 공공에서는 이게 지금 없고 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불법 광고물 보관 창고를 이제 저희 평택시 전체적으로 들어온 광고물을 보관 창고로 이제 30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했다가 에어라이트 그다음에 위해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끝에서 끝에 송탄에서 뭐 포송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읍면동 각 창고에다가 이거를 보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읍면동에서 각 그 지역에 가깝게 보관을 했다가 30일 되면은 한 번에 이거를 좀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우리가 나가는 거게 되는 거고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읍면동에서 그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읍면 읍면동에 이거를 해놓으면 또 이 미관이나 또 공간이 지금 25개 전체를 다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미관이나 또 이 30일 동안 해놓으면 또 이 이동이나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꺼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수거보상제 때문에 그 현수막 네네.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그것만 해도 이제 창고 같은 보관하기가 좀 힘든 현수막도 시점. 많긴 네,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70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에요. 그 집행률은 높은데 집행률 보면 이제 100% 다 됐을 것 같습니다. 10월 30일자를 보면 98%니까요. 근데 예산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볼 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감액이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여기 된 거죠? 그 71쪽 보시면은 우리 그 홍보 물품 제작에서 한 700만 원이 좀 감액됐고요. 그 주수 정보 시설 설치비에서 그한 3,200만 원 이렇게 감액돼 있습니다. 이 도로명 만판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이 번호판 도로명 건물 번호판도 그 유니버설 디자인체를 적용해서 서서히 이제 좀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저희 평택시에서 어떤 차별성 없고 보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교육도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하고 방향책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있고 경기도에도 이미 이제 조례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모도 해서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시에는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이제 그 공무원 모두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먼저 선도적으로 좀 늦었다 할지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네, 94쪽 보시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인데 집행률은 지금 현재 이제 0%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 서재지구에 있는 이제 학교용지 주변 이제 그 현재는 이제 그 교통행정과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정비 사업은 다 끝났는데 준공 처리가 안 돼서 집행. 여기가 지금 평생학습 지원 예, 센터를 맞습니다. 건립하기 네, 위한 네. 그 장소인데 예. 네. 예, 준공 신청서는 들어와 있고 저희가 준공해서 이제 준공 지급이 안 돼 있어서 네네.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연내에 다 이제 준공 처리해서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그 소유 채비지 이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 공간에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평생학습 지원센터가 계획대로 한다면 26년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돼 있나요? 네네. 원래 그 그러면- 평생학센터를 이제 2024년에 이제 용지 매입 예산을 세워서 네. 2020년에 이제 준공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2024년에 용지 매입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평생학센터 건립은 조금 일정이 수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을 이제 그 덩굴 장미가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충 방제, 약제, 살포 등 수목 관리 유지를 해서 이곳을 효율적으로 이제 그 평생학습센터가 건립하기 이전까지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필요성을 이거에 대한 편성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어떠한 효율적인 무엇을 활용을 할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거기가 저희가 1억을 그 예산 그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는 그 이 평생 학습센터를 포함해서 이 학교부지 전체를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제 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 사업비가
이게 저 일회성이다 보니까 봄, 가을로 이 계속 그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작년에 그 예산 심의할 때 상관위 의원님들한테 이 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펜스가 이제 보기 흉물하니 예, 그 펜스를 거기다가 가리기 위해서 장미에서, 정크장미를 예. 해서 하겠다라고 예,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지금 네네. 했는데 요거는 그 내년도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또 이 여기에 해놨는데 보면 보식이나 왜냐하면 이런 효율적인 것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서 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에만 매년 파종비만 한 5천만 원 이상 돼서 무슨 얘기인지, 예,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줄여서 넝쿨 장미로 좀 네네.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을 오래 해놓고 호응이 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호응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잘 하셨는데 이제 그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한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97쪽에 안중 송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안중 송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이제 준공된 지가 한 7년 정도 도과했고 이제 최초의 평택시가 시행제로 지정받아서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가 아직까지 이제 채비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계속 학교 설립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보유하면서 교육청하고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 설립 계획이 없고 이제 용도 폐지를 지금 시에서 해달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검토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뭐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시의 행정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반영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중 송담 지구의 이 중학교가 지금 그것이 이제 그 학교 부지였었나요 원래가? 네,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네. 부지였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거기에다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송담지구에서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거기에가 학교 부지가 세워지지 않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은 어떤가요 반응이? 이게 학부모님들은 이제 지금도 사실은 학교 설립을 요청하고 네네. 계십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설립되려면 이제 한 개 근린주거에서 한 4,000세대 정도가 이제 있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이제 기본적 판단 근거인데 지금 이제 거기 안중송담이 3,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학교 설립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검토하고 수 있는 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안중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개발 사업 내에 이제 인접해서 초등학교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개발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 학습권 보장이 좀 더 지금보다 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안중 역세권 계획하고 병행해서 초등학교 계획 같이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언제에 대해서 언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가요? 지금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은 역세권에서 지금 이제 개발 계획서가 시에 접수돼 있고 승인은 아직 안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네네. 예. 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좀 많이 아이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 될지 참 이제 학교 설립은 이제 교육 예산하고 병행돼 있는 건데 그쪽에서 워낙 이제 예산이나 이제 수요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용지를 계속 보유한다 해도 학교 설립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